일본 스가 총리는 취임 당시 디지털 개혁부터 은행 개혁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정권이 추진하려던 은행 개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FATF라는 국제기구는 심사에서 일본을 자금 세탁 대응이 부족한 중점 관리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재편은 당초 스가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일본 지방은행 통합 개편에 대해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중인 2020년 9월에 은행 수가 너무 많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할 만큼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금융청 사이트에서는 지방은행 62곳과 제2지방은행 38곳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시중은행 13곳에서 3곳의 메가뱅크와 리소나 은행으로 통합됐지만 다음 단계로 여겨지던 지방은행 통합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방은행의 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지방은행에는 지방은행과 제2지방은행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2지방은행과 비교해서 지방은행을 제1지방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협회도 각각 전국지방은행협회와 제2지방은행협회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은행과 제2지방은행은 모두 지역에 뿌리를 둔 은행이지만 규모에서는 지방은행이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2지방은행이 원래 상호은행이었던 탓이 큽니다. 상호은행은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51년에 제정된 상호은행법에 따라 금전 상호 융통 조직이 전환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개의 성질을 현저하게 남겨 상호라는 이름이 나타내듯 부금자가 동시에 차용인이 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후 1992년까지 모두 지방은행과 같은 보통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의 재편이라고 하면 합병, 지주회사 설립, 자본이나 업무 제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지방은행이 필요로 했던 것은 공통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단순한 단계가 아닌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합병이었습니다. 일본 지방은행의 개편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영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제2지방은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편, 그것도 조직도를 통합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것이 대등한 합병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어도 당사자로서는 가능한 한 합병 시기를 늦추고 싶을 것입니다. 그 지연 속에 자본 업무 제휴라는 형태를 취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 미래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유예적으로 조정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 전체로 보면 지방은행의 재편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지역 고객에 한정해보면 합병에 대한 인식은 전무합니다. 은행 고객 입장에서는 지방은행의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장점은 없고 반대로 합병이 진행되면 지점이나 ATM 기기가 없어지는 등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 통합은 정치적인 움직임이 되기 어려운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도 지방은행 재편을 재촉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감독 관청인 금융청은 명령 등 강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일본 지방은행 재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금방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경영 개선은 아득히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금 세탁 테러 자금 공여 대책에서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자금 세탁 방지 금융 대책 기구에 의한 제4차 대일 상호 심사에서 일본의 금융이 자금 세탁 대응에서 불합격하면서 일본은 중점 관리 국가가 되었습니다. FATF는 일본의 금융기관이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본인 확인이나 거래 내용의 확인 등 지속적인 고객 거래 관리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행정에 대해서도 검사, 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사는 자금 세탁에 관한 죄와 소추, 처벌 실적이 저조한 것과 자금 세탁 수익 및 범죄 금액의 몰수 실적이 저조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중점 관리 국가로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 개선 상황을 FATF에 3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국이라는 평가는 면했지만
실크로 부각된 일본의 수직적 행정의 폐해가 금융에서도 표면화되어 버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금융대책기구는 1989년에 OECD 산하기구로 설립됐으며 39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190개 이상의 국가에 자금 세탁 대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ATF는 1990년 40개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FATF는 세계 각 지역에서의 자금 세탁 방지 조직을 개발하고 회원국을 확대하여 국제 조직과 협력을 구축해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행동을 감시하고 매년 자금 세탁의 진행 추이와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유형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2008년에도 제3차 대일 상호 심사에서 불합격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에히메 은행에서 총 5억엔이 넘는 자금이 홍콩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2020년에만 약 40만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부정송금은 약 2,000건 미만이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은행 예금 계좌 수가 약 8억 개 존재합니다. 특히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도 다수 발각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적 내용을 확인하면 계좌 작성 시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항상 계좌 체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비용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주호 은행이 서둘러 시스템에 대응한 것도 이런 조류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은행과 금융청은 조만간 연대해 지방은행의 자금 세탁 대응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지방은행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금융청의 요청을 받아 일본은행과 조사를 분담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청은 은행 면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권한을 갖고 검사를 하지만 일본은행은 은행과의 당좌 예금 계약에 따라 조심스럽게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세탁을 검사하고 알아내는 시스템 구축 등이 부족한 지방은행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0년에 발각된 자금 세탁 계좌를 통한 부정송금은 지방은행 계좌로 사용된 것이 많았습니다. 메가뱅크에 비해 리스크 관리 체제나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비용은 금리가 최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자 수입이 없어진 지방은행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많았던 2020년에 일본 정부는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고투 트래블, 비말 방지용 부채 배포, 급부금 등을 포함한 많은 정책들도 시행되었는데 그 많은 돈이 자금 세탁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세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방은행을 과연 스가 정권이 재편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